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이제 11월이고요. 공모주가 시작됩니다.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11월에는 매우 많은 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고 다음 주만 하더라도 4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많은 종목이 등장할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은 세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청약 조건까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두 종목씩 묶어서 청약을 진행하고요. 그 중에 세나테크놀로지와 큐리오시스는 화요일부터 함께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환불받을 수가 있으니까 환불 기간은 이틀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1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14일 금요일에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큐리오시스가 전날인 13일에 상장할 예정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종목의 상장일이 겹치지 않는다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큐리오시스 상장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월요일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를 볼 텐데 기관 경쟁률은 997대 1이었고 2158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17% 비율로 신청이 들어왔던데 지난주에 청약했던 두 종목 확약이 50% 넘어가다 보니까 세나는 조금 별로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경우에 의무 확약 신청이 두 자릿수로 들어오면 저는 수요 예측 결과는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청약을 했었던 이노테크 정도로 결과가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나 정도면 저는 수요 예측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을 보니까 수량 기준으로는 17%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19.3%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확약 구성을 보니까 여기 15일 확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기관 투자자들이 배정은 받고 싶은데 길게 가지고 있을 생각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확약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최종 의무 확약이 30%는 넘게 확정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 종목도 당연하게 30% 이상으로 걸릴 텐데 대략 2배 정도는 늘어나서 40% 이상으로 확정되길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56,800원입니다. 약 1% 기관은 공모가를 상단 미만으로 신청을 했지만 그래도 99%가 상단 이상을 신청했거든요. 공모가는 무난하게 상단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세나는 이번 IPO로 318억 원을 모집하고요. 시가총액은 약 3,10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를 조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세나테크놀로지는 이러한 헬멧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헬멧이 아니라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도록 이러한 무전기가 장착되어 있는 헬멧이거든요. 무전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용 헬멧 경우에는 얼굴 전체를 이렇게 덮어 쓰다 보니까 전화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헬멧에 무전기가 장착이 되어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나는 자전거 헬멧이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헬멧도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주력은 모터사이클, 즉 오토바이 헬멧이 주력이고요. 23년부터 올해까지 오토바이 헬멧의 매출 비중이 8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분들에게 세나의 제품은 인지도가 꽤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유럽과 북미에서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럽이 약 50%, 그리고 미국에서 약 30%를 판매하고 있으면서 이 두 개 대륙에서 80%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곳들은 땅이 넓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모터사이클 동호회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쪽 동네에서 잘 팔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나의 제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기가 많으니까요. 브랜드 측면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기업이겠다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실적 좋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23년 대비 24년에는 약 150억 원이 늘어났고요. 올해도 8월까지 134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니까 연말까지 가면 작년 매출은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도 함께 커지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률까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 이익률까지 세 박자가 모두 좋아지는 그러한 실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밸류를 체크를 해볼 텐데 유사 기업들이 전부 해외에 상장된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내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로만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하고 해외 기업들과의 기본적인 밸류 차이는 꽤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상장된 기업들과 밸류를 비교하지는 않고요. 그냥 세나테크놀로지의 실적 기준으로 밸류를 체크를 해보면 공모가 기준으로는 약 3,100억 원의 시가총액으로 상장하게 되는데 최근 1년 동안 20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PER은 15.4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 기업들과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업종의 적절 밸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 한국 시장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PER이 20배 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PER 15배 정도 상장한다면 무난한 밸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뿐만 아니라 밸류 측면으로도 상장일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이번 IPO로 56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 조합의 5% 비중으로 2만 8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14만 주가 배정되기 때문에 이번 종목은 특히 균등 배정은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를 보면 메인인 KB증권은 8만 4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서브는 신한투자증권으로 5만 6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주관사 KB증권은 일반 청약 한도가 2,800주,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은 3,600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는데 3,600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약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최소 20주부터 청약을 해야 되니까 균등 청약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증거금이 56만 8천 원 필요하고요. 그리고 KB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1,500원, 신한투자증권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회 측에서는 의무 확약이 17% 신청이 들어왔지만 최종 확약이 30%는 넘게 걸릴 테니까요. 일단 30%로 가정하고 유통 물량을 계산을 해보았는데 의무 확약 30% 기준으로 상장일에 187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약 33%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유통금액 기준으로 보면 약 1,0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수준이고 게다가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146만 주를 보유하면서 거의 물량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의 스탠스가 상장일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으니까 기존 주주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은 기존 주주의 명단입니다. 표가 작기 때문에 조금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기존 주주 중에서 재무적 투자자는 여기 사는 캐피탈이 있고요. 물량을 약 12만 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130만 주를 전부 개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5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도 6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개인 주주가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개인 주주들이 물량을 나누어 가지고 정리해주지 않고 장 초반부터 바로바로 정리하기 시작한다면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상장일 흐름은 조금 애매해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주주들은 대부분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받았을 텐데 최근에 주식 발행했던 이력을 보니까 주당 발행가액이 10,000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공모가 20% 정도 가격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대부분 상장일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종목은 기존 주주 대부분이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취득한 가격도 아주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리고 유통 물량도 30% 넘어가는 비중으로 상장하기 때문에 유통 물량 관점으로 보면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행사될 수 있는 스톡옵션이 있는데요. 35,500원에 8,000주, 그리고 41,000원에 약 12,000주를 직원들이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 물량은 상장일에 바로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는 약 2만 주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만 주가 전체 주식의 0.4%밖에 되지 않으니까 스톡옵션 물량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기존의 유통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스톡옵션으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은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볼 텐데 수요회 측에서 2,000개 넘는 기관이 참여했고요. 의무확약도 2자릿수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수요회 측 결과는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적절한지 밸류를 따져보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실적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도 무난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독 상장이라는 조건도 괜찮은데 다만 유통 물량이 조금 많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3천억 원 넘어가는 종목이니까 상장일에 가볍게 움직이기는 조금 힘든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이 좋았으니까 이 종목도 청약은 찜을 해두고요. 그리고 큐리오시스와 청약이 겹쳐 있으니까 큐리오시스를 마저 정리하고요. 비례 청약은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큐리오시스 수요 예측 결과를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는 청약 결과도 한번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노타가 상장합니다. 노타 상장일 매매 데이터는 제가 토요일 저녁에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내일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